예,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7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4일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어머님이 워낙 연로하셨지만요. 갑자기, 에, 임종을 맞이하게 돼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공지한 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씩은 다들 겪는 일인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참 힘들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그냥 정신없이 이 손님들을, 방문객들을 맞이했는데, 상을 끝내고 나니까는 우울증 같은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바쁘게 지내려고 일부러 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요, 67회인데요. 67회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으니까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했는데 원래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고요. 한 교수 생활만 그러니까 제가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평생 어쨌든 간에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대전환의 시대거든요.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스템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도를 재설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전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이제 안정적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는 그냥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제도가 잘 작동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의지해 왔던 제도들이 이제 수명이 다한 거예요. 사실상 수명이 다한 겁니다. 많은 제도들이 사실은 산업사회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산업사회가 사실 끝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맞을 리가 없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민주주의가 경제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특히 촛불 시민들은 참 깝깝할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촛불 시민과 너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식 구조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참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소위 윤석열 후보를 상징으로 해서 얘기하는 이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는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사실 촛불 시민들하고는 촛불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지요. 위기인데 저는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촛불 시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위기를 구한 것이 항상 국민이지만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위기를 구한 것이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새 책이 나왔습니다. 책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는가? 보수 언론, 경제 권력, 사법 권력, 부패 기득권 카르텔들이요. 이 책을 이제 제가 쓰게 된 이유는요. 일단 가짜 뉴스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경제가 폭망했다 얘기잖아요. 근데 진실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은요. 예? 소위 이 특권층 혹은 이 부패 카르텔 구조에 있는 이들이 사실은 주인 행세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누구인가? 이들의 실체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기 촛불 정부는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미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기득권 세력, 부패 카르텔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가장 그동안 은폐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미래를 연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패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청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기 촛불 정부가 어떤 이제 과제들을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20세기 선진국과 다른 선진국 만들기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담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제가 최백은 TV에서 얘기한 거를 비롯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책으로 내줬으면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고 해가지고 책으로 좀 이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폐, 모피아들의 실체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상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힘당의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집단이 정치검찰이지요. 정치검찰이지요. 이 정치검찰들이 국가 권력까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후보로 쓸 정도로 참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선대위에 그러니까 참여를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창피해 죽겠다 이거죠. 창피해 죽겠다 이거죠.
저는 뭐 저 입장은 다르지만은 홍준표나 유승민 그의 생각에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요. 참 창피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국힘당에서 야당에서 쭉 그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던 사람, 감사원장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요?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증오심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표를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복수심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힘당 저희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특권층 카르텔들은요. 그게 윤석열이든 과거에 그 누굽니까요? 뉴스공장에 국힘당 의원으로 나와서 전국 해설하는 분 있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악마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악마면 어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말에요. 허수아비 왕을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의 부의 축제만 열을 올렸던 그러한 그러니까는 썩어 빠진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들과 아무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인 거죠. 지금요. 오늘 특권층 카르텔이에요. 그 결과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 저거만. 이거 기본적으로 촛불시민과는 굉장히 DNA가 틀립니다. DNA가 다른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도 국가도 뭐냐면은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는 축제에 도움이 되면은 물론 국힘당을 지지하는 좀 그러니까 이 온건한 분들은 볼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취급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는 국힘당이 내세우는 후보라든가 국힘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 특권층 카르텔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모르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요. 모르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지하는 건데 이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분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분이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요. 30대면은 80년대생이잖아요. 제 우에 두 아이가, 큰애와 두 번째 아이가 80년대생인데, 이 젊은 사람이, 저는 80년대생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이요. 90년대생도 그렇고요. 기대가 커요. 우리 2030 세대들은 기대가 큰데, 작전권 필요 없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종전선언도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참, 난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종전선언 반대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거를 필요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 상태 속에서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는 주권 국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까? 도대체 저는 있잖아요. 정신 상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해 못할 사람들하고요. 자, 한번 또 보세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죠. 야당 목소리예요. 정진석 의원. 이 사람 일본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요?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거기다 왜 내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무 발언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한국전쟁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이요. 분단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분단이 왜 됐습니까? 한국이 식민지가 됐었기 때문에 분단이 됐던 거잖아요. 한국이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분단도 안 됐을 거고 분단이 안 됐으면 전쟁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진석 씨라는 사람이 정진석 씨 이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에 야당의 그러니까 몫으로
일본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굉장히 큰 결렬을 했죠. 일본이 그러니까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위 합의한 것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안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핑계를 독도방문, 경찰청장이 독도방문했다고. 아니,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독도방문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거기 대한민국 영토니까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하는 게 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진석 의원 뭐라고 했을까?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으로 뒤통수를 쳤다. 아, 도대체가 이건 일본 정치인이,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국힘당 국회의원의 지금 사고방식입니다. 촛불시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렇죠? 일본, 그 다음에 윤석열 부상의 희망을 찾고 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일본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이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가 촛불 시민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소위 중도층들, 일부 중도층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 지지하는 거는요,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전 참 보면 깝깝해요. 깝깝합니다. 자, 이들이 꿈꾸는 나라 어떤 겁니까요? 이들이 꿈꾸는 나라. 예? 권성동, 강원내도 채용비리 무혐의 처리해주고, 정진석 허위사실 공포혐의도 무혐의 처리해주고, 검찰 권력을 사유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입속을 챙기는 윤희숙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리하고, 예? 이런 사고방식.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윤석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최은순이라고 불리는 박덕흠, 복덕흠이라고도 하죠. 예? 별명이요. 예? 오른쪽 사진은 안진걸 소장 섞어가지고 이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이해 충돌 내물성 저걸로 했는데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국힘당에서 탈당됐었잖아요. 이 사람을 갖다가 건설 분야의 전문가라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장모, 제가 그래서 박덕흠은 여자 최은순인지 아니면 최은순이 남자 박덕흠인지 두 사람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최은순과 박덕흠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들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요. 어제 전두환이 죽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있잖아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합니다. 전두환 같이 그러니까 최소한 수백 명을 그러니까 살상한 사람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인이, 예? 제가 그랬어요. 20세기의 인간 백정은 정치 군인이고 21세기의 인간 백정은 정치 검찰이다. 예? 근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들에서 외신에서는요. 외신들 맨 왼쪽에 외신들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다음에 뭐냐면 사우디의 가제트, 팍스 5,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는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두환이 죽으니까는 군부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들 한결같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신문들 보게 되면 통신사들이 뉴스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경제 저는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저 경제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사람은 대통령 자기가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는 뭐 조중동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연합뉴스까지 이러고 앉아있죠. 한겨레, 경행, YTN, KBS 이런 정도만 그냥 전두환 씨. 왜?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전두환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언론 집단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 집단들이 바로 이런
예? 바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들이 똑같은 거예요. 전두환, 윤석열, 그다음에 이 언론들이 언론사라는 외피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집단입니다. 똑같은 집단이에요. 우리는 지금 촛불 시민은 이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들은 언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신뢰도가 꼴찌죠. 자, 대구 MBC는 전두환 씨라는 표현도 안 했어요. 대구 MBC가 요즘 그냥 가장 언론에 저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 내란 학살 주범 전두환 사망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맞죠. 이거 제명해 죽게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저기 중남미나 아프리카, 유럽이나, 예? 이런 데서는 이런 사람 그냥 제명까지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하고 순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권층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좀, 실망을 끼쳤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휩쓸리는 것은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 지지하는 거는요.